반야 송은일 제1권 10장 북두칠성을 따르다. 제1천추성, 제2천선성, 제3청기성, 제4청권성, 제5 옥경성, 제6 계양성, 제7 요광성. 사신계 칠성부의 풍계는 북두칠성 각 이름의 가운데자만 따서 추, 선, 기, 권, 형, 양, 광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신계에 들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읽기를 위한 과정은 사람 따라 다르지만 동일한 조건은 있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길든 짧든 그 예비 단계를 거치면 문답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받는 질문들은 죄 어처구니 없거나 발칙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마땅하냐?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가꿀 권리가 있다. 이해하느냐? 등등 모둠살이의 원리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외려 쉬웠다. 내 자식에게 치명적 병고가 생겼음에도 자식을 떠나야 할 명을 받는다면 너는 먼저 명을 받들어야 한다 하는 식의 질문이 문제였다. 너는 어찌할 테냐가 아니었다. 내 어미의 목숨이 경각임에 명이 내리면 너는 우선 명을 받들어야 한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버리고 인지상정조차도 버리고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일방적 세뇌였다. 아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그런 당치 않은 명을 어찌 따르리까? 이 일방적인 명령이 동등과 자유의 원리에 맞습니까? 따위의 반박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르는 사람은 예, 그 한마디면 되었다. 말은 명하는 사람의 몫이었다. 수긍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것도 아니하면 되는 것이었다. 예비 단계와 문답 과정을 거치면 무건 수련이 기다렸다. 무건 수련 또한 침묵을 통해 복종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며 묵상하는 동안 반야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말을 하지 않으니 서너 살 무렵 입이 열리면서부터 쏟아내온 말들이 모조리 되돌아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나같이 바늘이었고 비수였다. 지독히 아팠다. 어떤 날은 신혈이 끓었고 어떤 날은 오한에 떨었다. 때로 부끄러움에 몸소리를 쳤다. 복종이 처음이듯 아픔도 부끄러움도 처음이었다. 때로 49년인 듯 길거나 49시간인 듯 짧기도 한 49일을 겪는 동안 몸에 붙은 잡스러운 기운들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후련하고도 아팠다. 무거운 소원을 거친 반야는 사신계의 존재와 그 구성 양상에 대해 배우고 난 뒤 3명의 칠성부 무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1급인 주품이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신계에 침묵하고 사신총령을 따를 것이라 맹세했다. 지난 9월 초 사흔날이었다. 9월 9일 중앙절 저녁 강화도 만이산속 수국사 대중방에 모인 여인들은 31명이다. 사신계 칠성부원들의 연례 수루한 모임인데 차림새가 가지각색이다. 계지복색으로 먼 길 다니기 어려워 변장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다채로워진 것이었다. 해정원 일꾼인 양이가 칠성부 형품이며 해정무진의 호위임을 강화도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비로소 들었다.
반야가 올려다보기도 까마득한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여인들이 자리를 다 갖췄을 때 혜정원 주인이자 사신계 무진의 한 사람인 혜정이 대중방으로 들어와 상좌에 앉았다. 혜정 무진을 수행해온 양이가 제 손바닥에다 죽비를 7번 치는 동안 방안이 고요해진다. 상자에 앉은 혜정 무진이 좌중을 돌아본 뒤 입을 열었다. 힘들고 먼 길 오시느라 여러분 고생들이 많으셨니이다. 새삼스럽지만 여러분의 그 용감하신 걸음이 세상 법도에 갇혀 집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팔도 여인들의 걸음걸이를 넓히는 일임을 잘 아실 테입니다. 오시는 길에 좋은 구경들 많이 하셨기를 바랍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한두 번 뵌 분도 계십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사신계 무진의 한 사람인 혜정이라 합니다. 한양 칠성부를 관장하고 있지요. 올해 이 자리를 주관하는 부령에 따라 오늘 제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가 다른 6곳에서도 지금 똑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심신을 다지는 까닭은 서로를 책임진다는 의미이지요. 허나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만나기 전까지 서로를 잊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아실 터입니다. 지금부터 개해년 칠성부 연례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삶의 내력과 장기들을 밝혀 마음껏 자랑들을 하십시오. 혜정무진 왼쪽에 앉았던 양이가 일어나 한양 칠성부 오품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양이라 하옵고 31살입니다. 13살에 입계하여 막대기만 손에 쥐면 남을 두들겨 패거나 벨 수 있는 장기를 수매에 가까이 닦아나가는 중이지요. 18살 무렵에 시집이라고 갔다가 서방살이가 어찌나 고되던지 섣부르게 장기를 휘둘러 서방을 패고 말하지 뭡니까. 원했던 대로 쫓겨났지요. 다시 시집갈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꿈은 있으니 더 나이 들기 전에 묵가에 응시하여 급제해 보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수백 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아 현재는 부엌에서 칼질만 하고 있니이다. 수견에 있던 여인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는데 살에 들린 듯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두드려 대는 여인도 있었다. 양이 옆의 여인은 평양 칠성부에서 온 27살의 사품 월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말을 이었다. 명 받은 일이 있어 한양에 머물던 참이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원래는 평양 쪽에 섞여 있어야 할 저이므로 다들 처음 뵙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합니다. 제가 기생 아니가시오? 춤을 잘 춘다고 호가나 풍급을 높여가고는 있사오나 그야 기본이고 특기가 무엇이냐면 산에 후리치기 입죠. 양이 때문에 미처 버티지 못했던 웃음판이 다시 파다해졌다. 후리고 싶은데 안이 넘어오는 남정네가 있다면 오늘 밤 저한테 은밀히 오시라요. 한 수 가르쳐 드리리다. 월심의 넉살에 여인들이 절집이라는 걸 망각한 듯 웃어젖히는데 그 옆에 앉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 웃으며 일어났다. 저는 춘천 칠성부에서 온 광품 모을이라 합니다. 월심 사품, 오늘 밤 꼭 따로 좀 만나십시다. 왜냐, 제가 올해 45살로 시집을 3차례나 갔건만 작금에 이르러 서방이 하나도 없지 뭡니까? 월심의 농으로 자지러졌던 여인들이 아예 배를 붙잡고 여기저기서 엎어졌다. 혜정무지는 여인들의 웃음과 소란을 전혀 제지하지 않는다.
침묵맹세에 대한 보상이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의 잔치였다. 그 덕분에 제 출세가 빠르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 전 광풍계를 받고 좋으면서도 참 씁쓸하더이다. 사내가 뭔지 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심각함이란 전혀 없어. 그야말로 눈 같은데 누군가 모을 칠품한테 재주를 밝히라고 소리쳤다. 성질도 참 급하시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려? 저는 의원입니다. 계집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듯 대놓고 의원 노릇 또한 할 수 있는 세상이 못 되는지라 재직 근방의 만신한테 의탁하여 만신이 보내주는 환자들만 주로 보고 있죠. 그래도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 노릇은 업이고 제주로 할 만한 것은 따로 있는 바 바로 자문, 연비입니다.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흉터를 가르고 싶어하는 여인들. 몸 깊은 곳에다 그저 술을 놓고 싶은 여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지요. 그네들 몸에 술을 넣으면서 그네들의 사리에 대해 조근조근 이야기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혹여 몸에 어떤 흉터가 있어 가리고 싶으시다면 그저 몸에 어여쁜 새 한 마리 수놓고 싶으시다면 꽃이라도 좋고 별이라도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연통을 주시면 가까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재주를 밝히라던 여인이 다시 물었다. 뭘 칠품? 자신한테도 문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 아픈 짓을 제가 제 몸에다 왜 하겠습니까? 기껏 찾아가던 웃음판이 공자로 터진 듯 다시 벌어졌다. 사신계에 대해 일체 모르고 해정을 막연히 여인들끼리의 유희개원이라 여겼을 때 반야는 그 개원이 되면 얻을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정은 또 하나 다른 세상이라 했다. 과연 다른 세상이다. 여인들이 이렇게 때로 모여 거침없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여인들이 재주를 겨루고 몸을 내놓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의 실체를 일부나마 목격하는 중이었다. 7사람을 더 거쳐 반야의 차례가 되었다. 빙 둘러앉은 채 자신을 주시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반야도 일어났다. 갓 일품을 받은 반야라 하옵니다. 21살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특기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기라 자랑할 만한 게 도무지 없어 내심 당황했지요. 아무리 뜯어 살펴도 없는 특기 자랑할 수 없사옵고 그저 제 하는 일이나 말씀드리렵니다. 저는 온양고을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녀도 못 되오나 점사는 제법 보는 걸로 소문이 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복채 들고 저를 찾아오셔요. 이 자리가 끝난 뒤에 당장이라도 봐드릴 수 있습니다만 공짜는 일체 없음을 유념들 하시고요. 왁자한 웃음이 다시 번지는 와중에 반야가 자리에 앉는데 한 여인이 손을 들고는 앉은 채 말했다. 아직 소개 차례가 되지 않은 여인이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듯 했다. 40이 넘었을 것 같다. 반야 추품, 저는 수원 칠성부에서 온 오품 갑사라 합니다. 반야 일품이 온양에서 오셨다고 하니 생각나는 게 있어 여쭙니다. 온양 은샘이라는 마을에 꽃각시 보살이라는 이름난 무녀가 있다 합니다. 사뭇 영험하여 작년 봄에는 두 여인을 욕보인 뒤 돌을 매달아 수장한 살인귀들을 찾아낸 무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작년 중앙절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걸 기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실 터입니다. 만약 관에서 제대로 처결치 않고 유야무야 한다면 우리 기원들이라도 손을 써서 그자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말도 했었지요.
이후 들은 바 꼭각시 보살 덕분에 사륜기 둘이 의금부에서 처형되었다고 했어요. 세순옥청에 있다지요? 반야일품, 혹 그 꼭각시 보살에 대해 아시오? 아니면 혹 반야추품이 그 보살이요? 예, 선생님. 제 별명이 꼭각시 보살이옵니다. 반야는 정중히 시인하며 앉은 채 좌중을 향해 허리를 숙여 보인다. 놀라운 여인들에 대한 예의였다. 반야는 영신아 씨를 해한 자들을 지목해 놓고 그들 집안에서 보복해 올 것을 예상하며 무서워 떨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그들의 보복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런 자리에 앉아 그자들을 처단하자는 의논을 했다지 않는가. 이야기가 그 사건으로 마구 번지려 하자 해적무진이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소개판을 끝낸 뒤 토론할 제일 안건으로 그 사건을 잡읍시다. 우리가 모인 건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고 밤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우선 수순대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반야일품 곁에 계신 정순육품, 자리를 이어가세요. 마흔이 가까워 보이는 정순육품이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다. 두건을 쓰고 있었지만 비구니일 거라 짐작했던 예인이었다. 역시나 그네는 자신이 경상도 청양함에서 수행 중인 비구니이며 만행 중이라 이쪽으로 오게 되었노라고 한다. 순서가 돌고 돌아 개원들 소개가 끝났을 때 중양절, 판다리, 만세루 앞에 비스듬히 걸린 술시 중간쯤이었다. 해적무진 곁에 양이 오품이 7차례의 죽비 소리를 냈다. 좌중이 고요해졌다. 해적무진 앞에 경상 위에 자줏빛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해적무진 앞에 경상 위에 자줏빛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반야추품,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까지 신령들의 업혀 사람들을 눈 아래에 두고 살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통해 신에 이르는 게 마땅하여 사람을 쉽게만 보았던 반야였다. 반야가 무릎 걸음으로 해적무진 앞에 가앉았다. 무진으로서의 그이는 해정원 주인으로서의 해정과 전혀 딴 사람인 듯 했다. 중앙 권위가 원광처럼 둘러져 있었다. 새삼 어려울 것도 없었으나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건 당연해진 참이었다. 다들 아시는 사항이나 반야추품이 가장 최근에 세 사람으로 들어온 바 세 사람에게 이 징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가꿀 권리가 있다라는 강령 아래 모인 우리 사신계의 다른 부에는 어떤 징표도 없습니다. 문서도 없지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조직입니다. 칠성부에만 징표가 있는 건 주머니에 새겨진 의미대로 우리 칠성부가 사신계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담는 조직임을 의미합니다. 만난 적 없어도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자신 안에 담으라는 뜻이며 새로운 계원을 찾아 담으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사신계와 우리 칠성부에 대한 새로운 침묵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신계원들에게 해당되는 그 침묵의 서원이 우리 칠성부에 특히나 더 강조되는 까닭은 사신계의 모태인 칠성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머니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지니게 됩니다. 저 세상으로 향할 때는 지니고 가는 것입니다. 반야일품 돌아서서 사방 선배 계원들께 일배씩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받는다는 다짐이며 후진이로서의 예를 차리는 의식입니다. 해적 무진을 등지고 선 반야는 30명의 칠성부원들을 향해 천천히 정성 들여 절을 올렸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건만 태어나면서부터 보아왔던 사람들처럼 익숙한 이들이었다. 받은 것 없이도 전부를 받아왔던 듯 느껴졌고 전부를 줄 수 있을 듯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할머니였고 할머니의 할머니들이었다. 반야의 절을 따라 여인들도 동시에 반야를 향해 절을 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사나흘에 걸쳐 따로따로 섬에 들어왔던 개원들은 떠날 때도 그렇게 떠났다. 함께 왔던 혜정과 양이와 반야는 맨 나중까지 남았다. 혜정이 하루 더 묵어가자 한 덕이었다. 새벽 여부를 알리는 종소리에 요사 밖으로 나왔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산속 절집 공기가 서늘했다. 불공이 끝난 뒤 반야는 홀로 법당에 남아 108배를 했다. 지난 석 달여 동안 겪고 치른 일들은 그전까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신령들이 개입하지 않는 오직 사람들만의 일이었다. 신기하고 재미났지만 스스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어 두렵기도 했다. 108배를 마치고 일어나니 기다렸다는 듯 양이가 법당 밖에서 불렀다. 해적무진께서 주지스님 거처에서 뵙자 하십니다.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지만 비 내리는 수국사는 벌써 아침이었다. 며칠간 큰 손님들을 치러낸 흔적들이 비에 씻긴 듯 차분하게 하루가 열려 있었다. 새벽부터 찻상을 마주하고 앉아 담소 중이던 두 스님과 해적무진이 방으로 들어서서 절을 올리는 반야를 우는 얼굴로 바라보았다. 속세 나이로 70이 넘었을 노 스님이 몸소 빈 찻잔에 차를 따라 놓으며 거기 앉으라고 손짓했다. 너 반야라고 했겠다. 내가 이 절의 주지임은 알 것이고 예에 계신 무량 스님이 사신기 무지님도 짐작했을 터이다. 예, 하와 예서 칠성 부원들이 모였을 것이라 어림하였나이다. 칠성부의 연원이며 사신계의 역사에 대해 들었느냐? 칠성계라 불렸던 칠성부가 사신계의 모태이며 여러 차례 겉모습을 바꿔온 사신계가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조 중기쯤부터라 들었사옵니다. 사신계라는 명칭이 시작된 것은 조선 건국 직후라고 하옵고요. 사신계 강령에 담긴 뜻을 어찌 이해하였는지 말해보아라. 개 내의 평등 세상을 개 밖으로 넓혀 실현코자 개가 존재한다 이해하였나이다. 하늘 아래 억울한 백성이 얻게 하기 위해 개 밖에 현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살피옵니다. 사람의 마음, 남녀간의 상사라 해도 그 마음의 흘러감을 중시하되 타인의 상처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원리를 애써 지키며 개원들이 살아가고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 개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총령, 부령, 무직령 등의 명이 중시되는 이유는 어찌 납득하였느냐. 개의 강령, 원리는 개 밖의 현실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성상에 대한 반역의 다름이 아니므로 명을 따르지 않을 시 개가 위험해집니다. 때문에 개에 대한 침묵의 명이 우선시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명이 중시되는 것이라 짐작하였습니다. 너와 같은 새로운 개원을 생산함에 개의 조건은 꽤나 까다롭다. 글자를 읽히지 못하는 사람은 불문여한 경우에도 개에 들지 못한다. 또한 순명치 못한 사람도 입겠지 못한다. 글을 익히고 순명한다 해도 제 선언에 무진이 허락지 않으면 읽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철저히 가리는 것이지. 헌데 사람을 그렇게 가려 읽게 시킴은
동등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 까닭을 너는 어찌 이해하였느냐? 그의 생존 법칙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을 보는 나름의 안목과 이타심이 없이는 강령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바 개원으로서 살기 어려우리라. 하운데 큰 스님, 그렇게 제 나름으로 이해는 하였사오나 솔직히 아직 강령의 원리와 명령의 일방성이 어찌 조화되는지 납득지 못하나이다. 납득지 못한 채 입게 수순을 떨은 이유는 무엇인고? 제가 개를 모른 채로도 이끌린 세상, 동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두 스님과 해적무진이 짜맞춘 듯 웃음을 터뜨렸다. 큰 스님이 웃음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다. 그렇지. 다들 그에 홀려 입게 하게 되느니 내 이제 조금 알게 되었느냐. 조금 맛보았나이다. 원, 인색하기도 하구나. 조금 더 쓸 일이지. 노스님의 탄식 어린 어조에 혜정과 무량이 하하하 방안이 울리게 웃음을 터뜨렸다. 새 괭이 앞에 놓인 한 마리 쥐가 된 듯 어리떨떨한 반야는 웃지 못한다. 입게 하고도 문답 과정을 다시 치르게 될 줄 몰랐다. 반야만 긴장했을 뿐 조목조목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노승조차도 여유롭기만 하다. 반야가 목을 축이느라 차를 마시고 나니 무량 스님이 싱긋 웃으며 다시 차잔을 채워주었다. 진료가 무엇인지는 아니? 해와 달,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을 함께 부르는 명칭으로 알고 있나이다. 허면 사신계의 치료라 불리는 직책이 따로 있고 치료가 칠성부의 불령임도 아느냐? 칠성불령이 사신계 오령 중 한 분이시라는 것은 들었사오나 치료에 대해선 몰랐습니다. 사신계 모든 계원은 자신의 소임에 관계된 일만 아는 게 원칙인 고로 내가 모르는 게 맞다. 치료는 칠성부는 물론이고 사신계 전반을 아울러 운세를 보는 직책이다. 하여 그 먼 옛날부터 무녀가 그 자리를 맡아왔느니라. 예, 치료는 다른 부와 달리 이전 풍계에 관계없이 칠성부 불령이 된다. 다른 불령들과 아울러 사신계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치료의 의견은 그 누구의 의견보다 존중되며 우선한다. 예, 치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불령들과 같이 종신서원이나 그 스스로 예지 능력이 떨어졌음을 느끼면 사신계에 고하고 물러날 수 있다. 예, 치료가 물러남에 다음 치료 제목을 지목하면 다른 불령들이 의논한 뒤 사신경이 승인한다. 그런 연후 총령에 의한 새 치료가 세워진다. 예, 물러나는 치료가 다음 대 치료를 지목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않게 유고하여 새 사람을 찾지 못하면 사신계는 길게는 몇십 년씩 치료를 기다리기도 한다. 현재 5회째 칠성불령이며 치료인 자리가 비어있다. 예, 모든 사신계원들이 그렇듯 치료도 사신계 안에서의 직책을 통해 어떠한 재물도 얻지 못한다. 오로지 자신의 심신과 자신의 재물로 헌신하는 것이다. 용납이 되느냐? 네. 갓 일품을 받았을 뿐인 너를 이 새벽에 따로 불러 무진이 되어야만 아는 사실들을 세세히 일러주는 까닭을 짐작하겠느냐? 설마 비었다는 치료가 되라는 말씀이기야 할까? 의중을 떠보는 것이거나 장차 치료를 맡길 터이니 그에 맞춰 수련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치료가 되는 수련 과정이 또 있을게 자명했다.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운영하기 위해 치러야 할 수련은 지난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싶었다. 당장 치료가 되라는 건 가당치 않거니와 결코 되고 싶지도 않았다. 소인 무녀로 태어나 목구리로 호구지책을 마련하고는 있사오나 세상 보는 눈이 좁고 얕사옵니다. 먼 훗날에라도 큰일을 막기에는 턱없습니다. 모든 사신개원들이 개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신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치료 또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신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스스로 수련에 정진하여 자신을 치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 떨쳤다고 여겼던 교만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셨다. 반야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다. 칠성부 반야주품, 내가 치료를 맡으라는 사신 총령이 내렸다. 밥상 차려왔으니 밥 먹으라는 어머니 말씀처럼 일상적인 어투로 스님이 하신 말씀은 날벼락 같다. 벌써 예상하고 마음을 도사렸음에도 반야는 스님 말씀을 되새겨야 했다. 분명 총령이라 말씀하신 거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신 총령에 따른다고 맹세할 때 총령을 이렇게 금세 받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하물며 불영이며 치료라니. 반야주품 북쪽을 향해 칠배하고 영을 받으시오. 사신계의 내 배례는 모두 1배이나 총령을 받을 때는 7배를 합니다. 잠잠히 지켜보던 해정 무진이 어찌할 바 모르는 반야한테 일렀다. 반야는 시키는 대로 일어나 새 무진이 마주 앉은 가운데 벽을 향해 큰 절을 올린다. 벽에 불자가 쓰인 족자가 걸려 있어 절하기 심심치는 않다. 실체를 몰라 막연한 사신총보다 매양 받들고 사는 부처를 향해 문안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얼떨떨한 와중에도 재밌기는 하다.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는 사람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도 사람이다. 그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북쪽을 향해 7번 절한 반야가 새 무진을 향해서도 일배하자 맞절한 새 무진이 옷깃을 가다듬으며 일어나 반야를 향해 다시 절했다. 눈썹까지 허연 노스님과 범납이 만만찮아 보이는 비구와 반백 여인의 절을 그냥 받을 수 없어 또 맞절을 하고 무릎을 세우고 앉으니 해정무진이 반절하듯 고개를 숙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칠녀께서는 칠성부 무진회의를 이끄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오령회합에서도 상좌에 앉게 되십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최대한 편히 앉으십시오. 스님들이 치마 아래서 과부자를 틀며 앉는 반야를 재미난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칠성부원들의 회합이 그랬듯 이 자리 역시 조금도 심각한 자리가 아닌 듯했다. 이기 만나왔던 노스님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 같았다. 해정무진이 말을 이었다. 막 받으신 명과 자리가 황망하고 어리떨떨하실 줄로 짐작하나이다. 느닷없다 느껴지실 터이고요. 허나 우리 사신계에서는 반야 칠료께서 모친의 태중에 계실 때부터 살피면서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전대 치료와 반야의 종모이셨던 동맥께서 치료 제목의 무녀가 날이라 예시하시었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이 세검정에 계시었던 모친 유의례께서 반야의 생부와 만나시게 된 까닭도 현재의 치료를 있게 하기 위한 예비였다 합니다. 그러함에도 반야가 있게 하기까지 사신계를 알지 못한 까닭은 그 스스로 이 자리를 찾아와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시었습니다. 칠료, 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어 고맙습니다. 황송합니다.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느 사람보다 많은 것을 본다고 방자하게 살아온 세월이 몰몰아 천박하기만 하지 않은가. 반야 치료가 이 자리에 있게 마련하신 전대 치료이자 불영이셨던 분은 흔원 만신이십니다. 양평에 계시지요. 반야 치료께서 한성으로 돌아가 며칠 쉬신 뒤 흔원 만신을 찾아가 뵈시면 배움이 있으실 터입니다. 이달 보름날 두 분이 만나실 수 있게 연통해 두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는 칠성부 무진들이 거의 모일 것입니다. 작금 칠성부에는 저와 같은 무진이 47명입니다. 그중 선원을 직접 운영치 않는 여로의 무진이 19명이지요. 나머지 28 무진이 이끄는 부원들은 무진들마다 다르겠으나 평균 6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얼굴 익히신 각 무진들은 필요할 때마다 치료 불영께 연통을 하거나 찾아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게 되고 치료께서는 언제든 무진들을 소집하실 수 있습니다. 칠성부를 넘어 다른 부와 연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오령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반대로 오령회의에 불려가시기도 합니다. 예, 치료로서의 소임은 스님께 들으셨으니 불영으로서의 소임을 말씀드립니다. 크게는 생사를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각 무진들이 부내에서 부원들과 관련된 한 목숨의 생사 여부에 대한 내용을 품신해 오면 불영께서 숙고하시어 명하게 되십니다. 치료 스스로 살피신 일들 중 목숨에 관계된 일을 결정하시어 명하심은 물론이시고요. 생사 여부에 관한 결정이라는 건 어떤 양상인지요?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갑인년이었을 겁니다. 한 도의 우병사를 지내던 위인이 추태한 기생을 범하려다 따르지 않으니 공공년이 장살하였습니다. 그 위인이 파직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지요. 그나마도 워낙 공공연한 만행이라 파직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놈은 들짐승 한 마리 사냥한 듯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 터입니다. 헌데 맞아 죽은 그 기생 정월은 그쪽 무진이 미처 손쓸 틈이 없이 일어난 일이었는지라 당시 무진은 불영께 자책과 함께 품신했습니다. 수태한 여인을 장살하고 파직된 위인이 대려 기고만장, 정월의 동기들이 소문을 냈다 하여 물꼬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인이 숱한 목숨들을 괴롭힐 게 뻔한데 어찌하였으면 좋겠냐고요. 그 경우 반야 불영께서는 어찌 결정하시겠나이까? 가능하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없이 하고 싶습니다. 김학주를 그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고 싶었다. 홀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참아낸 나날이 길다 할 수는 없지만 짧지도 않았다. 지도새도 모르게 가능하였습니다. 당시 불영께서 그자를 제하라 칠성부에 명하시었고 그 위인은 잠을 자다 심장이 굳어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되었지요. 제 거처에서요. 별의별 재주를 가진 여인들이 곳곳에 있다 했으니 별의별 수단도 생길 법했다. 아, 이것이었구나.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 섬광처럼 지나가는 저릿한 희열에 반야는 전율한다. 놈의 제도 제이려니와 한 목숨을 지하여 여러 목숨을 살릴 수 있는지를 불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목숨을 제할 수도 있지요. 그 또한 불영의 소임입니다. 하여 그 자리가 막중한 것이고요. 실감할 수 없으나 타인의 목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무언가를 가지면 뭔가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태어나 지금까지 받는 만큼 내주어야 한다는 살림살이의 등가 원칙을 철저히 경험하며 살아온 바냐였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와 얹히는 불행이라는 자리가 내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 조금 전에 날카로운 희열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예, 또 하나 불령께서 행하실 큰 일은 칠성부 광풍 개원들 중 무진을 세우시고 그 무진이 이끌 선원을 여시는 일입니다. 무진을 세우심에 불령께서 눈여겨보신 칠품이거나 어느 무진이 주청해온 칠품 중 숙려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진을 세울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도량을 이끌 수 있는 품성과 선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의 힘, 경제력입니다. 선원의 규모가 크든 작든 무진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점을 살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헌데 그렇게 선원을 운영하는 무진과 여로의 무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로의 무진은 무진으로서의 모든 여건을 갖추어 무진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열한 무진과 똑같은 힘과 자격을 가지요. 그들은 개밖의 현실에서 달리 할 일이 있는 바, 선원을 운영하는 대신 개 밖의 일에 종사합니다. 개 밖의 현실과 개를 연결하여 사신개의 움직임을 임의롭게 하는 큰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그건 무진들만이 아니라 보통 개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성상의 신하로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하거나 관원으로 종사하는 개원들이 언제나 있었고 당금에도 물론 있지요. 쉽게 이에 계신 주지 스님께서는 현실 종단과 연결된 여러의 무진이시고 무량 스님께서는 이 수국사 선원을 운영하시는 열한의 무진이십니다. 사찰이 사신계 선원을 겸한 경우 드물지 않은 예입니다. 그렇게 하여 개원들의 움직임이 임의롭도록 운영되어 온 것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5 부령이 거하는 곳이 사신계 5 본원입니다. 부령들은 평생 4명 이상의 직은 호의를 두어야 합니다. 반야부령께서도 그리하셔야 하거니와 신료이심에 근방의 사신계 선원들이 인근 호의를 맡습니다. 온양 현무부와 천안 칠성부, 태조산 주작부, 청주 청룡부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그렇고 진료께서 멀리 움직이시어 어느 곳에 머무시면 그 근방 사신계원들이 호의를 더하게 되지요. 그만큼 치료의 책임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예, 치료를 지근해서 모실 내 호의를 정함에 보기에 자연스러워하는 바 어떤 형태의 호의를 둘지는 치료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진 사람들이 치료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사신계원 4사람을 식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동마로가 지난 세월 밤마다 나다닌 까닭과 그가 떠난 이유가 사신계에 있음을 짐작했다. 지금쯤 미타원에 와 있을 그가 1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했던 까닭은 아직 모른다. 겉으로 한자 점쟁이일 뿐인 제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4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줄로 짐작합니다. 당장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하십시오. 달리 생각나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혹여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문하십시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무엇부터 여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신계 내에서 개원을 제하는 일도 있나이까? 드문 경우이긴 하오나 필요하면 제합니다. 절대 침묵 사신계, 입계할 때 맹세한 2가지 서원 중 첫 번째를 어겼을 때입니다. 사신계를 노출시킨 자를 제하여
노출의 근원을 도려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맹세를 어겼을 때는 명을 따르지 못한 연유를 먼저 살피어 제하거나 아니하거나 합니다. 드물다 해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걔가 어떻게 그 긴 역사를 이루어 왔을까요? 해적무진이 소리내어 웃고 잠잠히 듣고만 있던 스님들이 소리 없이 웃었다. 해정이 무량 스님한테 이제 설명하시라는 듯 그를 향해 손을 내민다. 이 새벽 반야를 둘러싼 세 사람은 스승들이셨다. 속세 나이로 50살쯤 되었을까. 늠름한 미소를 들이운 채 잠잠히 있던 무량 스님이 입을 열었다. 아까 치료께서도 말씀하셨듯 우리 사신계는 존재 자체가 국체에 대한 반역입니다. 개원들이 하는 일은 상감을 바꾸고자 나서지 않아도 때때로 국체를 흔드는 역적질이 됩니다. 개원들은 스스로 이미 역적이므로 개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사신계가 드러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존멸의 위기도 이따금 겪지요. 옛 이야기처럼 전해지기만도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체를 바꾸고자 했던 시도도 없지 않았고요. 우리가 들어안은 반란 중 상당수가 개가 시도하거나 개원들이 개입한 경우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개가 멸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요. 그런 위기들을 당하고도 개가 살아 현재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미나 벌떼의 속성을 떠올리시면 되실 겁니다. 개미나 벌은 각기 제가 속한 집단의 일부로만 존재하지요. 한 마리나 일부 무리가 쓰러진다 해도 씨가 말라버리지 않는 한 다시 군집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사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한 번씩 노출되거나 한 가지 일에 엮여 한 지역의 개원들이 무리째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왕조 말과 현 왕조 건국 시기에는 전국 개원의 팔날이 쓰러졌다 합니다. 사신계의 전신이었던 사령계가 기린, 봉황, 거부, 용 등을 버리고 더 강한 이름의 사신계로 탈바꿈하여 정비된 것도 그렇게 개원을 치명적으로 잃은 결과였다 하고요. 개가 현실 정치에 그만큼 깊이 개입했다는 증자지요. 그만큼 새 나라에 건 기대가 높았다는 뜻이지만 당시가 사신계 최대의 실체, 치명적 위기를 자초한 즈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신계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에 있어 새나라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열악하여진 까닭입니다. 특히 칠성부원들로 대변되는 여인들에게 있어 이 나라 조선은 최악의 이념과 형태를 갖추며 완고해졌지 않습니까? 그 극명한 일례가 반야 칠료이실 겁니다. 최하의 처민이며 여인인 반야의 현재 말입니다. 숱한 반야들이 법도와 숲속에 묶여 살게 된 조선의 건국에 사신계가 일조했다는 자성은 몇백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사신계는 훨씬 신중해졌지요. 그러면서 명백을 유지했을 뿐더러 다시 새를 키웠습니다. 개의 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야 이미 아실 터입니다. 개가 그렇게 존속해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얼추 알겠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유동등 자유 이 기지로 향생 저 권리한다는 추상적인 원리만으로 가당한 일인지 진실로 의문입니다. 사람 살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는 게 본성인데 눈에 뵈지 않는 먼 원리를 쫓으며 살기 어렵지 않나이까? 소승도 그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걔가 어느 개원 한 사람의 자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이 집중되는 조직이 아닌 덕분일 것입니다. 총은 실천치 않습니다.
경의 권력은 부령들에 의해 나뉘어져 있죠. 부령들의 권력은 각부 수십 무진들에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무진들은 자신의 권력이 커질수록 살펴야 할 개원들이 많아지는 바 당연히 힘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원을 키울 때 우선 전체를 생각하도록 키우지 않습니까? 개원들에겐 개 밖의 현실보다 개원으로서의 삶이 낫기 일반이고요. 현실과 개가 상반하는 일이 거의 없는 데다 그리 되기 전에 개에서 힘을 모아 해결해 주니 개원으로 살면서 개 밖의 세상을 쫓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여도 돌출되는 이가 있을 때는 제하여 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의 미흡한 점은 칠료께서 개원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차츰 보충하실 수 있을 테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랬고 숱한 개원들이 그랬듯이요. 수긍이 되십니까? 그 점은 수긍하겠습니다. 하여도 이따금 한 번씩 그렇게 노출되었는데 사신계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여전히 기이합니다. 칠료께서도 입기하시기 전까지 사신계에 대해 일체 듣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조모님이 칠성부원이셨음에도요. 절대 침묵 사신계라는 맹세가 개원들에게는 천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숨쉬듯 당연하여 내뱉을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지요. 개의 기록이 전무함을 들으셨을 테입니다. 자그만 광대 패거리도 각기 일반인 표식조차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갖가지 표식이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외형적인 상징과 권위를 몰라서 아니 만드는 게 아니지요. 외형적인 게 얼마나 한시적인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표식들이 흔적이 되어 개를 위태롭게 하리라는 것 때문이고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그저 세월 속으로 스며들어 원래 그대로의 자연만 남는 것이지요. 하여도 수천에 달하는 개원들이 존재하는데 전혀 세지 않는다? 누구도 장담 못하지요. 더러 사신계에 대해 듣고 의문을 가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사신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 까닭이 없으니 그저 사이비 교단이나 향야, 두레와 같은 일반 개의 이름으로 여기겠지요. 드물게 깊이 파고드는 위인이 있다면 제거되어 왔고요. 어쨌든 칠료처럼 소승도 우리 개가 신기하기는 합니다. 재미지고요. 이리어 엿보고 귀여우신 칠료를 뵙는 재미를 개원이 아니었더라면 어디서 보오리까? 아니 그렇사옵니까, 근스님? 호호, 무량, 비구의 몸으로 그 무슨 농이신고? 노승이 잠옷 근엄한투로 나무라는데 그 또한 농이었다. 세 사람이 유쾌하게 웃고 있지 않은가. 우리 칠료께서 막중하신 소임에 짓눌리지 마시라 드린 농담입니다. 가벼이 사시라고. 어쨌든 칠료,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시는 데마다 칠료의 스승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숱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한다 여기지 마시고 소임을 즐기십시오. 소승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 밖의 세상보다 개 안의 세상이 훨씬 재미지다는 것입니다. 칠성부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한 차례 맛보았던 재미였다. 얼마나 잘 웃던 여인들이었는가.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들과 더불어 웃을 수 있다면 더불어 울 수도 있을 터였다. 반야는 새 무진께 새삼스레 안진절을 하는 것으로 수긍했음을 알리고 해적무진을 향해 다음 질문에 나섰다. 제 어린 날부터 지켜보시었다는 흔원 만신을 제가 뵌 적이 있사옵니까? 그 또한 흔원 만신을 뵌 연후에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두어 번은 만나신 걸로 압니다. 흔원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을 거라니 그가 몹시 궁금해하지만
반야는 며칠 뒤면 만날 수 있을 그를 미리 보기 위해 연기를 모으지는 않는다. 이제 이한시 나리에 대해 물어야 할 때였다. 나리가 사신계원이라는 것은 사신계에 대해 알게 된 순간 깨달았다. 무녀의 집을 홀로 찾아드는 사대부. 소년 시절 첫정을 주었던 규수가 늙은 무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의 정인이 되어 공대할 수 있는 양반. 개밖의 세상에 나리와 같은 남정네가 존재할 리 마무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원리를 익힌 사람이라 그러함을 알게 되었다. 다만 나리가 걔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 날이 부옇게 밝아오는 참이었다. 양평 화학산 밑에 자리한 흔원 만신내는 거기의 무격들 집이 그렇듯 동네를 약간 비켜서 산자락 안에 숨듯 들어있었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음을 증거하듯 만신내로 난 길은 잘 닦여있다. 기와를 인 번듯한 대문간 문설주 양쪽에 오색 등이 내달려 있었다. 오방색인 황, 청, 백, 적, 흑색을 인용해 검은색을 녹색으로만 바꾼 듯 했다. 막 내리기 시작한 옅은 어둠을 밝히는 극채색의 불빛이 은은하면서도 화려하다. 미터원에도 저 등을 달면 어여쁘겠네 생각하다 반야는 혼자 웃는다. 해적무진과 그의 호위인 양이가 길을 안내했고 산품인 미리네와 오두기가 동행했다. 무술을 익힌 양이와 미리네와 오두기의 몸놀림은 해정이나 반야와 다르게 사뭇 날랬다. 반야는 해적무지 밑에 있던 미리네를 지근 호위로 우선 지명했다. 그네한테서 여트나마 신기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중인 집안 출신인 미리네는 칠성부에 들기 전 무병을 앓다가 집에서 내처진 모양이었다. 제 몸에 실린 신기를 무술로 전환시켜 다스린 게 대견하고 예뻤다. 먼저 말에서 뛰어내린 미리네가 반야의 말 밑에서 손을 뻗었다. 한창 피어나는 18살인데다 늘씬한 키로 하여 남장이 썩 어울리는 아이였다. 반야는 그네 손을 잡고 말에서 내렸다. 해적무지는 양이의 부축을 받아 말에서 내린다. 바깥에 있는 기척을 들었는지 활짝 열린 대문 안에서 여인 둘이 나와 반야 일행을 맞았다. 십수명의 여인들이 집안 곳곳에 등을 매달며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다. 집안이 대낮처럼 밝았다. 5해 전에 칠료직에서 물러나 제자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흔원 만씨는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쪽진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김없이 하얗다. 눈처럼 하얀 그의 쪽진 머리와 주름살도 별로 없는 흰 얼굴, 만난 적이 있는 노인이었다. 어린 날 세검정에서 그를 만난 기억은 없어도 은세미에서는 딱 한 번 며느리와 함께 온 시어머니 모습으로서의 그를 만났다. 반야의 13살 초겨울이었다. 그 지나간 봄에 꽃맞이굿을 하며 머리를 올렸고 작두춤을 추었다. 파르라니 별인 작두날 위에 올라섰을 때 발바닥이 뜨거웠다. 머리끝까지 불이 붙는 듯 하였다. 몸이 불꽃인 양 가벼웠다. 관례를 치르듯 꽃맞이굿을 한 뒤 세상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던 시절에 그들이 찾아왔다. 그때 그의 며느리 노릇을 하던 예인이 시어머니께서 실어를 앓으신다며 까닭이 뭐냐고 묻는데 시어미의 영이 보이지 않았다.
못 보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한데 그때 반야는 만신을 향해 무엇 때문에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고 불어 입 닫고 있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그 코불을 내쫓았다. 영기를 읽을 수 없는 그네를 두려워하기보다 화를 내며 날뛰었던 것이다. 그때를 기억할 만신은 웃는 얼굴로 반야의 거동만 쫓고 있다. 신단에 예를 올린 뒤 해적무진이 새삼스레 만신한테 반야를 소개했다. 새 치료이신 반야이십니다. 반야는 노인을 향해 절을 올렸다. 노인도 마주 절한다. 절을 나눈 뒤 마주친 노인의 눈빛이 온화한데 물기가 서렸다. 소녀 반야 만신께 배움을 청하고자 왔나이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혹여 그대를 못 보고 떠나면 어쩌나. 근심도 했다오. 반가움에 내 눈물이 다 안 납니다. 미거한 소녀를 기다리셨다니 황송하옵니다. 이리 찾아와 주시니 내가 황송하고 고맙소. 앞에 60여 년보다 지난 10여 년간이 나한테는 더 길지 않았겠소. 10여 년 전에 내가 벙어리를 가장하고 그대를 찾아간 걸 기억하오? 예, 어르신. 내 그때 정인을 그리듯 그대를 그리다 참다 못하여 찾아갔지 않겠소. 말년의 동매가 오직 한 가지 그대 반야를 무사히 키워야 할 소명으로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고 내가 가기 전 봄에 세상을 떴다 했는데 그때 내 아직 어린 반야가 그 골짜기에 끌어들여 놓은 사람들을 보고 철겁했지요. 혹여 너무 철 이르게 피어버린 꽃이시라면 어찌하나 근심도 하였다오. 동매가 좀 더 살았어야 했던 것을 아쉬워했고요. 아내의 치료의 조모이셨던 동매를 잘 알고 있다오. 소리가 참 좋으셨지. 모임 때면 한 자락씩 뽑아내시는 그 소리 듣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혜정도 동매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 두어 차례 들었니이다. 바리대기 노래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가도 듣기 좋았고요. 듣다가 울고 웃고 유장하면서도 재미난 소리였습니다. 그랬지. 두 여인은 흡사 모녀지간인 듯 궁합이 잘 맞는다. 치료라는 자리가 무녀에서 무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해적무진이 흔원 만신의 뒤를 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신께서 소녀를 지목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사옵고 두 분이 알고 지내셨다는 말씀도 들었니이다. 소녀를 기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큰일 맡기자고 그대를 기다렸으니 미안할 따름이지. 치료께서는 기억 못하실 터이나 그대 반야가 말문이 막 트이던 2~3살 무렵에 도솔사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 단오 날이었지. 동매 오품이 불어 아기 반야를 얻고 기도하는 날을 찾아왔던 것이요. 내 그때도 이미 늙은 몸으로 그대를 얻고 한나절을 놀았지. 기도하는 것도 접어놓고 말이요. 그날 이후 반야가 지혜로이 자라 스스로 사신계로 찾아들기를 때로 그대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찌 해주지도 못하고 인연이 닿지 못하게 될까 저하면서 내 홀로 기다렸어. 작년에 온율 서원이를 전해 듣고는 또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른다오. 하다 해적무진이 칠성부원 징표를 가진 그대가 찾아와 수련에 들었다고 알려왔을 때 내 어찌나 반가웠든지 내 울며 기도하지 않았겠소. 반야가 부디 문답의식을 잘 통과하기를, 침묵의 수련을 무사히 거치기를.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너끈히 치러내는 수련인 것을 심려가 깊으시었습니다. 하니 내가 다 늙은 게지요. 다 늙으니 가벼워졌소.
훗사람을 이리 만나니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 내 놀아볼 참이요. 귀한 손님들이 잔뜩 오실 터이니 정성 들여 잔치 준비를 하라 일러 놓았어요. 잔치가 끝난 뒤 무진들을 따로 보도록 하고 오늘 밤에는 여한 없이 노는 geb니다. 이야기는 차차 나누기로 하십시다. 나와 혜정은 예서 연이어 들어올 사람들을 맞을 테니 칠욕께선 우선 건너가 옷을 갈아입으세요. 별채에 칠욕께서 묵으실 방을 마련해 두었어요. 옷은 내가 칠욕가 아닌 반야한테 입히고 싶어 준비해 두었어. 그 산에 옷 벗고 한껏 어여쁘게 단장하세요. 개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말들도 들으시고 들으실 게 많을 geb니다. 날이 거의 어두워졌으나 오색 등불이 환한 넓은 집안 곳곳에서 아까보다 많아진 여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반야가 문 앞에 서 있던 양이를 따라 별채로 가려는데 대문간에 남장한 세 여인이 들어섰다. 무진들이 호위 한두 명씩을 달고 온다고 했을 때 오늘 밤과 내일까지 북적거릴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반야는 할 일 없는 상상을 해보다 웃어버리곤 양이를 따라 별채로 향했다. 뒤에 숲을 진 별채로 오니 비교적 조용하다. 만신의 신당처럼 집 한 채가 방 한 칸으로 지어진 집이었다. 불이 환한 방의 문이 열리면서 세 사람이 나왔다. 미리네와 오두기와 이래전 광화에서 만난 모을 칠품이었다. 그네가 의탁하고 있다던 만신이 흔원이었던 것이다. 양이가 반야를 인계하고는 앞마당으로 돌아갔다. 금세 일이 다시 만날 줄 모르셨지요? 방으로 드사이다. 모을 칠품이 생글거리며 반야를 맞더니 미리네와 오두기를 문 밖에 세웠다. 방 안 횃대에는 옷이 걸려 있었다. 꽃과 나비가 화사하게 수놓인 가지색 치마에 같은 수가 놓인 연분홍 삼회장 저고리다. 속옷들과 버선과 꽃신까지 노인은 당신 삶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려는 듯 환한 옷 일습을 마련해 두셨다. 강화에서 반야 주품을 뵈면서 아는 채도 못하고 가슴이 심히 떨렸더이다. 제가 흔온 만신을 인근에서 모신 지가 20해가 넘지 않습니까? 만신께서 새 치료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잘 아니이다. 혼자 힘으로 칠성부를 찾으셨다니 인연이 새삼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옷을 벗으십시오. 짐작하기도 어려운 갖가지 인연에 이끌렸던 것이지 혼자 힘으로 찾아든 게 아니었다. 반야라는 계지, 꽃각시 보살이라는 무녀를 내도록 살피는 시선들이 그렇게 많은 줄 어찌 알았으랴. 두건을 벗은 반야는 입고 있던 도포와 저고리와 바지를 차례로 벗는다. 속옷들을 벗고 젖가슴을 동였던 띠도 풀었다. 모으리 반야한테서 나온 옷들을 차곡차곡 접는다. 새 속옷을 입고 나니 모으리 반야를 경대 앞에 앉히고 머리를 풀어 빗질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 몸에 술을 놓는다는 손이 빗질에도 능숙하다. 등에서 가지런해지는 머릿결을 따라 반야의 노곤함이 차츰 거쳤다. 칠욕 깨어서 얘 머무시는 동안 제가 모시게 됩니다. 모시는 동안 여러 말씀들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머무는 데마다 스승들이 계실 거라 들었습니다. 모을께서도 제 스승으로 예 계시겠죠? 제가 알아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부터 일러주시어요. 그러지요. 우선 반야 치료께서는 71번째 치료이십니다. 71번째라니? 얼핏 잘못 들었나 싶어 반야는 등 뒤에 모을을 돌아보았다. 모을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70일대라 하였나이다. 세월이 참 어마어마하지요? 그렇군요. 70일대도 중간에 잃어버린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치료들을 제외한 것이라 실상은 100대, 어쩌면 150대가 넘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개가 멸할 뻔한 치명적인 위기들을 겪었을 때 치료들에 대한 기억들도 소실된 것이지요.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탈바꿈까지 해야 했으니 치료들에 대해서도 그랬겠죠. 더구나 기록이 없으니 그럴 법하고 기록이 있었다 해도 오랜 세월이니 소실될 법합니다. 당연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쨌든 우리 칠성부의 구전된 최초의 치료는 만영이라는 분이셨다 하니이다. 전설로는 150여 해를 사셨는데 그중 90년을 날아온 새를 보셨다 하고요.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 같군요.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는 누구셨다는데요? 2대 치료는 회수라는 분이셨다 하니이다. 자식을 33명이나 낳으셨다 하옵고요. 3대 치료는 설이라는 분이시였는데 108명의 사내를 품고 사셨다 하옵니다. 장엄하시네요. 워낙 큰 숫자들이 유체스러워 무심코 내뱉은 반야의 말에 모울이 훗 웃는다. 반야한테 새 세상인 사신계가 재미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 70세든 70대든 하나가 되는 가벼움. 그 하나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벼움. 제가 전해진 치료들의 이름을 전부 외느라 또한 잊지 않느라 고생이 자심하나이다. 부디 해량하사이다. 짐짓 자화자찬하는 그네의 찡그린 얼굴이 재미나서 반야는 또 웃었다. 꾸며진 이야기든 사실이든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따르면 되겠지요. 모두 상상이라 한들 어떻겠습니까? 대신 한 가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영 치료 때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지는 치료들만의 은밀한 전통이 있다 하니이다. 치료들만의 은밀한 전통을 제가 어찌 알고 말씀드리는지 짐작하시니까? 모울은 의원이다. 자문이 특기라고 공표했다. 그 아픈 짓을 왜 자신의 몸에 하겠냐며 좌중을 웃겼던 예인이었다. 만신어른 흔원 치료의 몸에 만영 치료와 같은 문양의 자문이 계신 모양이네요. 맞나이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의미는 같은 문양을 갖고 계시지요. 40여 년 전 흔원 치료께 자문을 한 이는 제 스승이셨던 미더비 무진이셨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의원이셨지요.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반야 치료께 자문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흔원께서는 자문은 의당하는 게 아니라 반야께서 원하실 경우 하는 게 무방하리라 하시더이다. 치료가 되고 불영이 되는 건 모든 인연의 직적에 따른 것이라 해도 자신에게 문이 새기는 일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요. 윗대에 자문하지 않은 치료도 계셨다 하더이까? 계셨지요. 설마 그 많은 분들이 한결같게 하시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계셨을 듯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한 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칠성부 안에 자문이 특기인 의원이 대를 이어오지 못했을 터입니다. 까마득한 저한테까지 전통되어 왔을 리도 없을 것이고요. 그걸 아시면서 돌려 말씀하시는 까닭이 뭔가요? 자문씨 통증이 그리 심한가요? 일단 시작하면 날마다 조금씩 새기게 되는데 제가 처방해 드릴 약을 드시고 하게 되나이다. 통증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나 그리 심하지는 않을 터이십니다. 강화에서 모울림 신체에 자문이 없다 하셨죠? 실상은 어떠하신가요? 제 말과 실상이 다를 수도 있다 보시었나이까?
그날은 별 생각 없었죠. 시방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셔요. 반야의 눈을 쳐다보던 모울이 고름을 풀어 겉 저고리와 속 저고리를 한꺼번에 벗었다. 흰 어깨 양쪽에서 새 두 마리가 날았다. 푸른 제비와 붉은 빛이 섞인 까마귀였다. 모울이 치맛말기를 풀어 헤치니 젖가슴 아래에 드리워진 당초가 나타났다. 잎사귀 틈에 나비와 벌들이 나는 그 넝클 무늬는 양쪽으로 뻗어 겨드랑이 밑을 지나 등에서 맞닿아 있었다. 미초를 따질 수 없는 정황에 놀라 할 말을 잃고 모울의 등을 만지던 반야는 불현듯 머리가 서늘해졌다. 맙소사, 나무간 세음보살, 이게 무엇일까? 등불을 당겨 무늬를 세심히 들여다보다 전율한다. 흔원, 문녀, 활애, 인수, 연묘, 순얼, 나비, 반야, 당간, 서리, 회소, 만녀 등을 감고 겨드랑이를 거쳐 다시 가슴으로 이어진 넝쿨줄기가 전부 글자였다. 정음으로 새겨진 전대 치료들의 이름이었다. 모울은 제 몸을 예습지이자 기록지로 삼은 것이다. 반야의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눈앞이 부해졌다. 조금 전 70일대라는 말을 들을 때 그저 옛 이야기이겠거니 아무려면 상관이 있으랴. 허투루 들은 게 사실이었다. 반야가 눈을 훔치며 나앉자 모울이 웃으며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놀라지 마사이다. 치료. 눈물도 거두십시오. 전대 치료들의 이름을 어느 데에서부터 저 같은 사람 몸에 새기기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나이다. 그저 개의 기록이 없다 보니 기억이 소실됨이 안타까워 맥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개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지나간 사람을 잊은들 어떠리까? 모울님 같은 스승들 깨워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까닭을 저는 아직 알지 못하겠어서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반야님과 같은 무녀들을 치료이자 불용으로 모시는 우리들로서는 이래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무녀이시니 만파신경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파신경이 어떤 것이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이야기로나마 재미나게 들었다가 기막주농까지 거론하는 바람에 개나 소나 들먹일 물건이라면 그까짓 게 무슨 기물일 것이라고 밀쳐버렸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무녀도 아닌 모울이 그 이름을 스스럼 없이 꺼내놓았다. 상상할 것도 없이 옛 이야기처럼 들었죠. 무녀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주와 칠성방울이 합쳐진 모양의 귀물이라는 것이고 그걸 얻으면 신기가 높아진다는 정도입니다. 때문에 옛날부터 무격들이 기도하며 그걸 간구하고 어떤 이들은 전설 속 그 형상의 방울 정주를 직접들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하고요. 엔간한 유기장이나 대장장이라면 만들 수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의 실존을 상상해 보시거나 믿어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저는 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무인임을 자각하기 전부터 그 어느 무기업보다 신기가 높은 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금 그 까닭이 전생부터 마련된 인연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무녀로서는 어린 날부터 아쉬울 게 없었지요. 신기가 물건에서 나올 리 없다는 것쯤은 알았으니 만파신경을 상상하며 꿈꿀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헌데 모울께서 그걸 거론하십니다. 혹시 제가 감당하게 된 치료라는 소임에 그걸 찾아 지녀야 할 소명도
들어있습니까? 그렇다 하오면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나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게 오기로 되어 있다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하죠? 저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기미도 느낀 적이 없는데요. 모리 하하 소리내어 웃다가 송구스럽다는 듯 웃음을 추스렀다. 그리곤 따은 바냐의 머리를 사뿐히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았다. 경대 속에 한오라기의 머리카락도 흩어지지 않게 머리를 올린 21살짜리 계집이 눈 시리게 흰 비단 속저고리 차림새로 앉아있다. 그 계집 뒤로 모울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돌아앉으라고 청했다. 돌아앉으니 모울이 손을 뻗어 바냐에 올린 머리를 매만졌다. 참으로 고우십니다. 우리 칠녀님. 제가 얼마나 좋은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뜸을 들이며 치료를 골렸나이다. 만파신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신계가 사신계이기 오래전 칠성계가 있었다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만파식적 이야기가 만들어지던 때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 옛날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라던 피리가 만파식적으로 명명된 까닭이 칠성계에서 이미 전해오던 만파식령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파식적이 후대의 기록으로 남은 전설이 된 반면 만파식령은 칠성계에만 구전되어 왔습니다. 여인들, 무녀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만파식령, 그걸 얻으면 신기가 높아진다는 만파식령이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만파식령은 앞날을 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기운을 환기시키는 힘의 상징이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기 위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바로 칠성부령이며 사신계의 칠료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최초의 칠료이신 만령이 바로 만파식령의 다른 이름이면서 그 자체이셨듯 반야께서도 칠료가 되시면서 만파식령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칠성부원들이 칠료를 떠받드는 것이고요. 천년도 넘었을 옛 이야기를 오늘에다 단숨에 이어붙이는 모호를 반야는 멀뚱히 건너다 보았다. 조금 전 그네 몸의 문신들을 볼 때 콧날이 시큰하게 현실적이었던 70대 칠료들이 모조리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듯 황당했다. 차라리 정주 같고 칠성방울 같은 그 귀물을 찾아 나서고 싶은 얼굴이십니다. 칠료, 믿기 어려우실 게 당연하지요. 대번에 믿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되나이다. 차츰하시게 될 것입니다. 칠료께서 한숨 한번 내뱉으시듯 무슨 일인가를 결정하시고 명을 내리시면 그 결과가 어떠하실지를요. 치료의 명이 만파식령, 곧 세상을 울리는 방울입니다. 만파식령의 힘이 하늘에서 받은 기운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 사람을 살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람의 힘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실 것 없으십니다. 칠력께서는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떠한 길도 칠려 홀로 가시게 하지 않을 것이니 무거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실 것도 없으십니다. 그랬다. 그것이었다. 김학주가 탐냈던 것. 무수한 무격들이 강구했던 것. 무거워 말라지만 무겁다. 두려워 말라지만 두려웠다. 지금까지 반야가 예시한 모든 일들은
상대의 문제이지 반야 책임이 아니었다. 반야는 보이는 것을 읽고 그걸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보고도 알려주기 싫고 책임지기 싫으면 달아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는 것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꿈이나마 계속 꿀 수 있도록 만파신경이 이야기 속 물건이라면 좋을 것을 싶습니다. 칠료가 일이 엄숙하고 막중한 자리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철없이 날뛰기만 해온 제가 그 자리에 응당한 사람인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새삼 의심스럽습니다. 행여 그리 생각지 마십시오. 흔원께서는 다른 어떤 무녀도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고행하시듯 오로지 반야만 기다리셨나이다. 그 의중을 아는 계내의 사람들 또한 간절히 반야를 소망하였고요. 칠려로 계시는 동안은 오직 나만이 칠려이다. 내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만파신경의 꿈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 여기셔야 합니다. 무겁다 여기지 마시고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칠료께서 제 몸의 자문을 보시고 놀라 움츠러드신 듯하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몸에 그림 새기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 괴벽이 있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오나 제 몸에 바늘이 닿으면 사내들과 우누지락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쾌감을 느낍니다. 제 하체에도 갖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 바 무늬가 커지고 요란해진 까닭입니다. 언젠가는 만나시게 될 터입니다만 제게도 의협과 자문을 익히는 제자들이 있는지라 그 아이들한테 몸을 맡겨 기술을 역맞게 하고 있습니다. 농인지 참인지 가늠기 어려운 모호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났다. 미리네가 차를 끓여왔다고 했다. 모을이 한숨 돌리자는 듯 환히 웃더니 미리네한테 들어오라 한다. 미리네가 들어와 찻잔이 아닌 사발에다 뜨거운 차를 가득 따라 주었다. 여태 농담 주고받듯 하면서도 긴장했던 파냐와 모을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찾는다. 차를 마시니 몸이 훈훈해진다. 바냐가 차 한 사발을 다 마시고 나니 모을이 바냐를 일으켜 겉옷을 입혔다. 미리네는 제가 거울인 듯 요모조모 바냐를 살피며 재미나했다. 헌데요, 모을님, 자문하실 때 진실로 아프지 않으시었습니까? 얼떨떨한 와중에도 아직 제 맘이 이리 아픈걸요. 더구나 저와 같은 맹문이를 위해 그리하신 걸 알고 나니 황송하여 제 맘을 어디 두어야 할지 종잡기 어렵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고 새길 때는 물론 아팠지요. 얼마나 아픈지 느끼기 위해 불어하니 먹고 새길 때도 있고요. 하나 제가 원하여 버린 일임에 통증도 즐거웠나이다. 그 어떤 명분이나 필요에 의해 버리는 일이든 누구나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송하시다니요. 그리 여기지 마십시오. 하옵고 어찌하여도 칠욕께선 겪지 않으셔도 되는 통증이십니다. 헌데 제 몸에 자문하시길 저하시는 까닭이 달리 있나이까? 너무 앳된 몸이신지라 망설이는 거니이다. 칠려의 몸에 전래된 권위의 상징을 새기는 것이라 하여도 잡티 한 점 없는 순연한 몸에 작다 할 수 없는 그림이 새겨졌을 때 어찌 보실지 흔원께서나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게지요. 하여 당장이 아니라 10여 년 뒤쯤 아니 언제라도 반야칠료께서 원하실 때 새겨도 무방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또 영 아니 새긴다 하신들 어쩌겠냐 하는 것이고요. 애떼고 수년하다니 모울의 오해가 깊어
반야는 웃는다. 김학주와 더불어 벌이고 있는 짓, 그의 귀에 휘둘리지 않으려 김근희와 이민을 끌어들인 행태를 색으로 친다면 온갖 오물이 뒤섞인 칠흑빛이 되리라. 어여쁘게 새겨주시면 되죠. 설마 제 전신에다 먹물을 들이기야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리 하시어도 괜찮습니다. 몸 안에 숨어 있을 그림을 걱정하시는 건 제가 사내들과 교합함에 제 몸이 어찌 보일지 그 점이신 듯 한데, 몸에 그림 있다고 사내 모단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위인들과는 애초에 상관치 않을 테니 염려마사이다. 모을과 반야가 하는 말을 내용도 모른 채 들으며 심각해 있던 미리네가 뒤늦게 푹 웃었다. 웃는 미리네를 흘기면서도 모을도 웃는다. 반야가 다 챙겨 입은 옷 매무새를 보기 위해 경대 앞에 앉는데 미리네가 종알댔다. 반야님, 앞으로도 밖에 나섰을 때는 부디 남장을 하시고 거짓 수염이라도 그리셔요. 왜요? 꼭 월공 항아님 같으시니 밖에 일이 납시다간 무슨 수로 호의를 하오리까. 철없는 제 앞날이 심히 저어되어 드리는 말씀이니다. 할머니나 어머니는 물론 그 누구로부터 대놓고 예쁘다는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다. 맨 얼굴로 밖에 나서면 불편할 정도로 이목을 끌었지만 어여뻐서라기보다 어떤 기운이 작용하는 까닭이라고 여겨온 터였다. 오호, 미리네. 상전을 모시는 언사로 마땅치 않소. 모래 꾸짖음에 미리네가 한 손으로 제 입을 가리며 반야를 향해 장난스레 미소 지었다. 18살의 그네에게는 어머니 뻘의 모울보다 반야가 더 편한 것이다. 반야도 웃는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미리네는 반야의 호의였고 반야가 먹여 살려야 할 식구였다. 아직 진료임을 실감하지 못해 무거운 줄도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9월 보름달이 둥실하게 떴다. 무진들이 속속 도착했고 밤이 깊어지자 흔원 만신의 신도들도 솔레솔레 모여들었다. 이경 즈음에는 신당마당이 그득해졌다. 진적이라 부르는 무격의 해곡맞이 굿을 흔원 만신은 오늘 밤에 펼치기로 한 것이다. 무녀들이 자신의 신기를 높이기 위해 봄, 가을로 버리는 구판이므로 신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잔치판이었다. 장구 소리와 더불어 시작된 주당물림을 거쳐 부정, 가망, 청배, 천곡맞이, 산신거리 등이 차례로 벌어졌다. 거리마다 흔원만신의 제자들이 각기 주모가 되어 판을 펼쳤다. 상산거리와 몸주 놀기를 치른 뒤 대감거리에 이르자 흔원만신이 주모가 되어 연행했다. 숱한 국거리 중 가장 흥겨운 거리라 마당은 놀이판이 되어 웃음이 흐드러졌다. 시시때때로 기분 좋은 공수가 내려졌고 틈틈이 복을 나누는 의미의 술이 돌았다. 오방신장기를 앞세우고 집안을 도는 흔원만신 뒤를 머리에 재물을 인 조무들이 쫓았고 그 뒤를 신도들이 춤추며 따랐다. 안당 제석, 호구, 대신, 창부놀이로 이어진 이후 판들은 그대로 연이었다. 흔원만신의 제자들이 각 거리마다 어울리는 복색으로 펄펄 날고 너울너울 흔들면서 춤을 추었다. 좌중을 놀이 물결 속으로 이끌었다. 반야는 좌중으로 어울리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세계의 신명에 거듭 감탄했다. 32해를 사신계 칠료로 살다가 무거운 짐 벗듯
물러난 흔원 만씨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법을 반야에게 밤을 새워 가르치는 것이었다. 뒷정거리를 치르고 나자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찬 이슬 맞으며 밤을 새운 신도들이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듬으며 빠져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죄 칠성부원이었다. 만신의 제자들과 무진의 호위들이 밤새 어질러진 집 안팎을 지우는 새에 무진들은 만신의 신당에 모여 새벽 불공을 드렸다. 고요하고 느린 예불이 끝난 뒤 흔원 만신이 신단 아래에 좌정했다. 반야가 그 곁에 앉았다. 27명의 무진들이 두 사람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문을 환히 밝히며 방 안을 채웠다.